이번 사연은 애 안 생기는 것을 가지고 비꼬고 막말하던 동서에게 10배로 갚아주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랑 있었던 일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뒤가 구린 사람은 아무리 꾸며내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평생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살아야 했을 텐데 역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봐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녀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저희 집안 사정도 다 아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죠. 남편 집안은 시부모님이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어릴 적부터 쭉 풍족하게 살았지만 저희 집은 완전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유전병 때문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혼자 저랑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친정아빠랑 같이 운영하던 동네 세탁소를 계속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셨고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저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근심을 덜어드리자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반했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급도 맞지 않는 집안이랑 왜 결혼을 하느냐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저의 태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저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엄청 큰 힘이잖아요. 다행히도 시부모님들은 저의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저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친정에서 해줄 수 없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주셨죠. 저는 그게 항상 마음의 짐처럼 가슴속 깊숙하게 박혀서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에게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 어린데 치과 의사인데요. 집안이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젠틀한 편이라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금방 자리도 잡았습니다. 저는 항상 명석하고 순진한 도련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진짜 진국이고 예의도 바른 편이라 항상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었으면 딱 남편감으로 제격이겠다 싶을 정도라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했습니다. 시댁이 이렇게 평온하니까 저에게는 시월드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기든지 시댁 식구들이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또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저에게도 아주 큰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남들은 잘만 되는 임신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노력을 해도 5년 동안 기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한 해 두 해가 가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더군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남들은 잘만 하는 임신을 왜 저만 못하나 싶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댁에서 저를 많이 잡아주셨어요. 아이는 원래 때가 되면 오는 거라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토닥여 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고맙던지 시댁에 더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부모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니 저랑 남편도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 평화는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집에 인사 오기 전부터 들리는 소문에 엄청난 집안의 딸이다, 사돈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술로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계속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한 번씩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는 대놓고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련님 통해서 건너서 들은 건데 뭐 별거 있겠냐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기뻐하는 티가 나긴 했습니다. 저에게도 집안에 똑부러진 며느리 2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면서 그래도 막내 아들 와이프라 그런가 긴장은 더 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잘난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에 나쁠 것은 없으니까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죠. 얼굴만 봤을 때는 사근사근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잘 챙겨주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걸었어요. 인사 오던 날부터 저랑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길래 괜히 내가 사람 색안경 쓰고 보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불려시 같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 같았던 동서가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던 시부모님은 땡전 한 푼도 보태주지도 못하는 사정이고 집에 돈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 시댁에서 좀 빌리는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동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어차피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될 건데 돈 가지고 서로 쪼잔하게 그러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심각하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돈을 쓰는 스케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시댁에서 빌려서 결혼을 하는 거면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드레스도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으로 고르고 초호화 결혼식장에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치과의사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위신도 있을 거고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게 로망이었다나 뭐라나. 시부모님께 꼭 돈은 갚겠다고 1년만 기다려주시면 처가에서 돈이 풀려서 금방 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결국 결혼식 하는 데만 8,000만 원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것뿐이게요. 도련님은 집을 해가는데 세간살이 살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그것까지 알뜰살뜰 다 챙겨서 넣어줬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는 10원짜리 한 장도 받은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배도 좀 아프더라고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되니 저도 호텔집 딸이 돈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싶어서 조금 언짢기도 하고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하지 않냐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저게 지금 우리 집 돈을 저렇게 흥청망청 써서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참 타이밍 웃긴 게 시댁에서 동서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질 때쯤 동서가 덜컥 임신을 하더라고요. 참 하늘도 야속하시지 어쩜 딱 비교가 되게 일이 생기더군요. 제가 계속 임신을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시부모님의 모든 염려와 우려가 싹 사라지고 동서 몸 살피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우선 아이를 가졌으니 몸 관리에는 같이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와서 동서랑 같이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동서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서러운 마음에 툭툭 말도 던져봤지만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한테 마음이 홀랑 빼앗겨서 제 기분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동서는 어머니랑 훨씬 더 친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둘이 갔던 곳, 둘이 겪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고는 어머, 형님은 모르시죠? 라며 은근슬쩍 약을 올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호호 웃으면서 뭘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하냐면서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10월드라는 걸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나 싶었는데 제가 참고만 있으니까 우스웠는지 동서가 기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할아버지 제삿날 저랑 동서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형님은 복지사로 일하시면 생활이 가능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뉘앙스인가 싶어서 돈 보고 했으면 일 못했지. 동서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겠지만 이런 건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거든 하며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그런 정신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독립운동가나 되는 줄 알겠다며 피시구는 건 웃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욱해서 말 다 했냐고 하고 싶었지만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할 말도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뒤로도 동서는 틈만 나면 제 옆으로 와서 부모님은 뭘 하시느냐는 둥, 대학은 나왔냐는 둥, 제 신상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면서 까내릴 구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서는 할 일이 없어서 옆에 와서 말 거냐며 피곤하니까 가라고 해버렸어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보기도 싫었습니다. 솔직히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정도 쌓이는 건데 이건 개념이 없는 건지 저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형님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면서 머쓱해했지만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짜증이 났는지 제 속을 깊게 긁는 질문을 하나 하더군요. 형님은 근데 일부러 아예 안 가지시는 거죠? 요즘에는 커리어 따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냥 저 저격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열이 확 받아서 아이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저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제 등 뒤에 대고는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저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난리냐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서 동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냐며 머리채를 잡아버리려고 했는데 동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밖에 계신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는지 형님이 자기를 잡으려 한다면서 울어제꼈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둘이 무슨 일이냐며 이리저리 살피셨고 그러다 제가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동서 편이 되셨어요. 너는 지금 임신한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손 못 내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서시니 너무 억울해서 제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고 이미 동서에게 홀랑 넘어간 시어머니는 그 전에 알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 귀한 손자가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저는 순간 더 이상 이곳은 나를 받아주던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알았다고 이제 그만 피해주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시어머니가 제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으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 내내 시댁에 잘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족끼리 그 정도 실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결국 남의 편이라더니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정에 말할 수도 없어서 혼자 밤새 울기도 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댁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생전 뜨지도 않던 시어머니 번호가 떠서 받아보니 글쎄 시댁에 큰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도련님이랑 동서가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도련님 혈액형이 그동안 B형인 줄 잘못 알고 있었던 동서가 자기는 O형인데 우리 아이는 도련님 닮아서 B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도련님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거보다 했는데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까 본인이 그동안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산 거죠. 도련님은 A형이었고 결국 이 아이는 다른 사람 아이였던 게 들통이 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달라고 이 무서운 년이 나가지도 않는다면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고 싶었는데 동서가 뭐라고 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가봤어요. 시댁에 가보니까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참 웃긴 게 그러던지 말던지 동서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충격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저희 남편이 다가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쳤냐고 이 애는 누구 애냐고 말입니다. 동서는 눈도 깜빡 안 하고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무슨 검사는 검사냐며 가슴을 치고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며 당장 나가라고 했고 동서는 절대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내서 끌어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다 시댁 탓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여자 호텔 딸도 아니었고 어디 술집에서 구르다가 신분 세탁해가지고 저희 도련님 만난 거였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척 부모님이 부자인 척 한 거였고 결혼식 때 온 사람들도 부모님이 아니라 연기자였던 거죠. 치과의사 커뮤니티가 워낙 좁다 보니까 타고 알아보다 보니 신상 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원래 소문난 사기꾼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착을 하고 싶어서 저희 도련님 만나서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며칠을 알아 누우시고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손을 잡고 사죄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소송에 들어갔고 절대 쫓겨날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여자도 어느 날 밤엔가 짐을 전부 챙겨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집 앞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던 뒤통수가 있는 겁니다. 배가 남산만해서는 장을 보러 다니는데 참으로 불쌍해서 얼른 다가가서는 뒤에서 쿡쿡 찔렀어요. 여자는 인상을 팍 쓰면서 뭐냐고 이야기했고 저를 보더니 헉하고 놀란 것 같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할 말 다 해버렸습니다. 애 혼자 키울 생각하니까 어때? 맨날 자기 자랑만 하더니 막달에 아무것도 없네. 돈이 없으면 사기 결혼 말고 다른 걸 해보지 그랬어. 나쁜 머리로 사기를 치려니 그게 되겠어? 동서는 저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당장 꺼지라고 했고 저는 그럴수록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한테 사기쳐서 신분 세탁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별 볼 일도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다른 남자 찾는 수밖에 없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서가 열이 받았는지 자리를 옮기려고 하길래 더 큰 소리로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해놓고 의사 남편 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 라고 해버렸습니다. 마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렸고 동서는 쪽팔렸는지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어찌나 그 모습이 통쾌하게 보이던지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재판에서 패소해서 벌금도 물게 되었죠. 저한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사기꾼한테 속아 저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임신 소식도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가 찾아와 줬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시댁도 많이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니까 또 좋은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순탄하게만 살았다면 임신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동서 때문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속 시원히 해결되니까 제 몸이 더욱 좋아져서 임신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사기꾼들은 사람 속이는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안 속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정말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